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짜잔! 이렇게 지금 다육이가 있죠. 이렇게 지금 저희 집 립스틱이 있는데, 이 립스틱을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줄까 합니다. 요 아이. 올여름에 좀 많이 고생을 했어요. 이렇게 얼굴을 제가 키우면서 한 번도 줄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올해는 신기하게 얼굴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입이 하엽이 많이 지고 물을 줬는데도 계속 하엽이 지고, 근데 요즘에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있죠, 애들이. 햇볕을 좀 봐야 예쁜데, 제가 8월달 좀 많이 하우스를 덮어놔서 문제가 많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물방울이 아직도 떨어져요. 온도가 많이 내려가고 새벽에는 진짜 보일러를 틀 정도로 되게 춥거든요. 근데 위에서 지금도 이렇게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8월 달서부터 그러거든요. 이게 에어컨에서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누가 고의로 제 생각에는 8월 달서부터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밤에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립스틱을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참 탈이 많았어요. 물방울 떨어져갖고 하우스를 덮어놨더니 벌레도 생기고, 이쪽 거리대가 가장 문제가 있던, 물이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거리대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이 됐죠. 깍지도 생기고 웅이도 생기고, 그래서 하우스를 뭐 타던 말던 그냥 벗겨놨어요. 물방울이 떨어지던 말던. 이렇게 해서 약을 먹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 러블로즈, 얘는 뭐 응애약도 먹고 깍지약도 먹고, 이렇게 보면 얼굴이 좀 이상해져 있죠. 다 이렇게 예뻤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어느 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틀어져 있어요. 자기 혼자. 그래서 얘도 한번 뽑아서 분갈이를 하고 싶은데, 일단 약을 칠 때 분갈이 하는 거는 좀 애들이 몸살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깍지약을 한번 쳤거든요. 어저께 영상 보여주셨죠. 그래갖고 한 3번을 쳐야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깍지가 생겼을 때 여러 방법을 해봤어요. 뭐 이렇게 퐁퐁, 그 얘기도 많이 나왔죠. 퐁퐁에 씻어라. 근데 그거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퐁퐁에 씻고 뭐 퐁퐁에 담가라 얘기하는데, 퐁퐁에 씻어서 잘 없어지진 않고, 담그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물이 얘네들이 입장 이상하게 돼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약을 사다 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요 아이가 적심된 얼굴에서 가장 많은 그 깍지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하우스를 덮다가 잘라져서 이렇게 얼굴이 나왔는데, 그저께 확인된 거죠. 그저께 확인이 돼서 제가 그저께 그 깍지약을 사와서 어제 뿌렸는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얘네들이 깍지가 흙 속에 많이 숨어져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약을 4번 쳐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근데 약을 먹고 죽겠죠. 그러면 이제 흙 속에 또 얘네들이 새끼를 많이 까놨어요. 그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3일 간격으로 3번을 약을 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3번을 치고 나서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쳐야 될 것 같아요. 깍지들이 은근 좀 강해서. 그래서 요즘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 지금 립스틱을 한번 분갈이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온슬로가 예쁘다고. 이게 지금 다이소 꽃병에 심어져 있는 거거든요.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흙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구멍이 없는 애들이 좀 벌레가 좀 덜 생겨요. 이런 애들이. 신기하게도 제가 키워보니까 뭐 1, 2년 키워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1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오래 묵은 그 황홀한 연꽃에 제가 오늘 아침에 화분 정리를 하다가 화분이 여기 떨어졌어요. 흙도 보이고 잎사귀도 이렇게 또 많이 망가졌죠. 그래서 얘를 일단 데리고 가서 분갈이를 한번 뽑아서 어떤지. 이게 이렇게 제가 키우면서 하엽이 진 적이 없었거든요. 립스틱이 신기할 정도 하엽도 지고 무른 잎이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갖고 얘가 이상이 있나. 근데 일단 올여름 너무 더웠죠. 근데 2018년도에도 이렇게 하엽이 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40도까지 올라갔고, 올해는 36도까지 올라갔는데, 좀 이게 기간이 36도, 2018년도가 가장 덥긴 더웠는데, 하여튼, 그때는 괜찮았는데, 신기하게도 올해, 분갈이가 그때 제가 18년도 봄에 분갈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차르카 분데 데려가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한번 화분 속을 한번 얘를 뽑아서 지금 목대에 잔뿌리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뿌리 약간 좀 그 물을 이렇게 듬뿍 줬는데도 목대에 이렇게 뿌리가 많이 올라왔죠. 뿌리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2018년도에 작은 화분이군요. 차르카분 작은 화분에다 심어줬는데 지금 여기다 옮겨줄 것도 이렇게 큰 화분은 아니에요. 근데 자리 때문에 거리대 자리 때문에 너무 큰 화분은 제가 좀 부담스러워 갖고 립스틱이 또 많다 보니까 이 가상을 지금 분갈이가 오래돼 갖고 돌처럼 단단해져 있고 흙도 많이 유실이 돼 갖고 흙이 많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차르카분도 멀쩡하게 아주 깨끗하게 아주 잘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뭐 이렇게 망가지지가 전혀 않았어요. 물이 새거나 그러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이 깔끔하게. 근데 장식을 꽃을 많이 달게 되면요 이게 꽃을 또 많이 들었다 놨다요. 그래서 거기 흠이 들어가면 물이 새거든요. 물이 새게 되면 그 찰흙이 물러져요. 그래서 단순하게 만들어야 이렇게 오래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주 네모나게 지금 흙이 딱 찍어 놓은 것처럼 흙이 요만큼밖에 없죠. 한 3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흙이. 거기에서 자랐으니까 물을 줘도 힘들었겠죠 얘가. 그리고 올해 또 응애 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또 입장 뒤에 콕콕콕콕 찔러 놓은 것처럼 더운 여름도 힘들었는데 흙도 조금밖에 없지. 응애는 또 갑자기 돌았지. 이렇게 얘가 고생을 좀 했네요. 그래서 요런 스틱 같은 거 요런 걸로 이렇게 보면 지금 뿌리가 이렇게 있죠. 뿌리는 흙도 줘야 되지만 햇볕이 좋아야 뿌리가 활성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햇볕을 잘 받아야 입장도 많이 생기고 뿌리도 많이 많아져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흙만 좋아야 뿌리가 잘 만들어지는 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햇빛이 좋아야 뿌리가 잘 만들어집니다. 강합성을 해야 뿌리를 만들고 얘네들이 잎도 만들고 그러더니요. 그러니까 뿌리가 활성화가 잘 돼야 잎도 잘 만들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햇볕입니다. 이게 돌덩이처럼 단단해졌어요. 오래돼 갖고 지금 요 정도 약한 건데 저희 집 진짜 심한 애들은 이게 이쑤시개가 잘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한데도 무지 잘 자라요. 그런 흙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드럽고 좋은 흙에서 애들이 잘 자라는지 아는데 얘네들이 은근 저기 바위틈, 절벽 그런 데서 성장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제주도 용월 할아버지 보면 담벼락에서 애들이 자라죠. 돌틈에서. 그래서 이게 흙이 부드러워야 잘 자란다는 그 고정관념은 깨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오래 키우다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눈에 들어오고 아 얘네들이 흙이 단단해도 잘 자라는구나. 흙하고는 약간 좀 별개의 문제구나 성장하는 게 그걸 좀 알게 됩니다. 또 여기서 실어라 누르시는 분들은 혹시 흙을 판매하시는 분이 아닐까. 근데 사실입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햇볕이에요. 햇볕. 근데 뭐가 중요하냐, 흙이 중요한 게 그 통풍이 원활하지 않고 흙이 늘 젖어 있게 그냥 축축한 그런 흙에서는 애들이 고사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흙이 그래서 마사 80% 70% 섞어주라는 게 흙이 원활하게 물마름이 좋게 하기 위해서 섞는 거거든요. 물마름이 좋아야 오래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뿌리에 문제는 없는데 제가 그 심어준 게 뿌리 그 뭐라 그럴까 흙이 되게 조금밖에 없고 얘가 좀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가 좀 저기 하면 많이 자르려고 그랬는데 자를 뿌리도 없네요. 사실 조그만 그 환경에서 크다 보니까 이렇게 흙을 다 털어주세요. 제가 뿌리를 잘라 가위를 가져왔는데 안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얘가 2013년도에 제가 데리고 온 립스틱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뿌리 목대에 잔뿌리가 많이 나왔죠. 흙이 별로 없는 데다가 화분을 옮겨줬어야 되는데 옮겨주지 않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그래갖고 하얗이 많이 지고 무른잎이 많이 나와서 얘가 뿌리가 고사를 되지 않았나 근데 뿌리가 오래 묵다 보니까 되게 그 목질화가 됐어요. 뿌리도 단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뿌리도 단단하게 목질화가 됐습니다. 아주 짱짱하게. 얼굴을 너무 많이 줄여갖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키우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일단 흙을 다 털을 거예요. 흙을 다 털어서 깔끔하게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주려고 했었는데 깊이감이 있는 화분으로 다시 데리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화분하고 크기가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별 차이가 없죠. 다리 있는 길이도 비슷하고 위에 높낮이도 비슷한데 얘가 올여름에 너무 고생한 게 흙이 너무 없어서 물을 줘도 물빨아들임이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깊이감이 있는 좀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깔만 깔아주시고 밑에 원래 마사토를 깔아야 되는데 제가 거리대에 내놓고 키우다 보니까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펄라이트 배수충 뭐 마사나 펄라이트는 물마름을 좋게 하는 거라 좀 무게감이 있어야 원래 좋긴 좋아요. 뭐랄까 펄라이트보다 마사를 까면 무게감이 있어갖고 이게 화분을 잡아주거든요. 쓰러짐도 방지가 되는데 제가 거진 뭐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밖에서 두고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펄라이트 가볍게 잘 자라요. 그리고 식물들이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만들어 놓은 흙으로 만들어 놓은 다육이흙으로 요즘에 다육이흙도 많이 팔아요. 제때 다육이 흙은 어떤 흙이었냐면 거진 선인장 흙 있죠. 그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을 그 상품을 붙여져 갖고 그렇게 파는 거였고 요즘에는 농원에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제가 처음 키울 때는 농원에서 이렇게 다육이 흙을 판매하는 곳이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판매하는 게 선인장 심어주는 그 모래가 거진 많이 섞인 8, 90%가 섞인 그런 흙으로 제가 사다가 심었었는데 그 선인장 흙이 많이 섞인 흙은 실패 확률이 높아. 왜 그러냐면 물이 너무 안 말라요. 모래가 섞인 그 이름이 있는데 그게 그 하원에서 파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농원에서 만든 흙이 아니고 하원에서 그냥 일반 그 배양토처럼 파는 선인장 흙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그런 흙을 제가 사다가 심었을 때는 거진 100% 애들이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농장에서 직접 만든 뭐 펄라이트, 마사, 뭐 에스라이트, 사냐초가 섞인 그런 흙으로 심어주시면 괜찮은데 그 선인장 흙을 이제 다육이흙으로 파는데 거진 뭐 8, 90%가 모래가 섞인 흙은 얘네들 환경에 맞게 섞인 그 환경이죠. 모래에서 얘네들이 어려운 각박한 환경에서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 살기 위해서 입장에 두툼하게 수분을 저장해서 얘네들이 생존을 해온 애들인데 그 흙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육이를 제가 이제 키우면서 잘 키우게 된 게 이 흙이거든요. 그 흙을 사다가 만든 거죠. 저만의 그 스타일로. 그래갖고 그때 처음 만든 흙이 어떤 거였냐면 마사가 한 70% 배양토, 간엽 심어주는 배양토 있죠. 그게 한 30%에서 20%를 섞어서 두 가지만 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심어준 그 있죠. 흙. 그 흙이 그렇게 만든 거고요. 제가 작년서부터는 이렇게 지금 에스라이트, 펄라이트, 뭐 산야초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냥 거리대 너무 많이 내놓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마사 대신 쓰게 되면 화분이 되게 가벼워요. 그 전에 마사 70%쓸 때는 하나만 들어도 다육이가 되게 무거웠었거든요. 화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바꾸게 된 게 에슬라이트, 펄라이트, 뭐 사냐초 이런 거를 많이 섞게 되는데 사냐초는 좀 물마름이 좀 덜하고 환경이 좀 습하고 곰팡이가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비추예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다가 휴가토 난석을 깔잖아요. 휴가토 난석은 그 습도를 되게 많이 좀 가지고 있어요. 마사토보다. 그래갖고 잘못하면 곰팡이가 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습한 환경이 유난히 심하신 분들은 산야초 그리고 뭐 이렇게 난석 휴가토 대신 밑에 까는 거는 꼭 저기 펄라이트 아니면 그 마사토로 까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습도가 높은 분은 산야초를 좀 덜 쓰는 게 좋습니다. 마사토를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니면 펄라이트 이렇게 해갖고 심어봤고 위에다가 마사토를 복토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흙이 푹 꺼지거든요. 이렇게 쑥쑥 하면 흙이 쑥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콕콕콕콕 해주시고 화분을 한번 이렇게 텅텅텅텅 그럼 흙이 고르게 평평해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마사토를 복토를 해주는 거예요. 마사토로 중립 아니면 좀 소림인데 너무 얇은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샤워기로 물 주면 많이 유실이 돼요라고 약간 그 요런 입자 이게 어떤 거는 중립을 시키면 요런 게 오고 어느 곳에는 진짜 뭐 대림 같은 게 와요. 또 요런 마사 시키는 것도 복불복인 것 같아요. 저는 대량으로 10kg씩 시키다 보니까 흙을 만들어 쓰기에는 좋아요. 씻은 마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갖고 깔아주시면 얘가 좀 조화를 하겠네요. 2018년도 제가 봄에 분갈이를 해주고 그 작은 화분에서 살았는데 이제 큰 화분에서 좀 얼굴을 많이 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분갈이 완성. 이렇게 그 다육이라는 게 일반 국민이 다육이도 되게 쉽지만 이렇게 립스틱 창 종류 중에서 제일 좀 키우기가 쉬운 애들이 립스틱이에요. 제가 립스틱을 키우고 그 다음에 스퍼클럼 뭐 등등 뭐 레몬티 뭐 이런 애들 고급 애들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그 국민 다육이보다 가장 키우기 쉬운 게 립스틱입니다. 제가 이제 립스틱에 막 드릴 때 빠졌을 때는 뭐 코데로이 헤로이 저기 뭐 헬리어, 썬, 뭐 이런 오렌지 에보니 뭐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뭐 블랙킹처럼 그때 제가 막 드렸을 때는 오렌지 에보니, 뭐 코데로이 이름이 등등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리스트 종류별로 해갖고 지금 유행하듯이 그때가 한 이제 2013년도죠. 전후로 그때가 립스틱이 한참 유행했을 때인데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종류별로 다 드렸는데 어느 날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름표를 제가 그때는 초보 때는 안 해놨어요. 그래갖고 한참 몇 년은 이름을 잘 외우다가 이제 좀 시간이 좀 바쁘다 보니까 이제 덜 들여다보고 또 해가 지나면 깜빡해갖고 나중에 보면 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다 똑같은 이름은 다른데 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갖고 그냥 다 립스틱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 립스틱이라 얘기하는데 창 종류 중에서 가장 키우기 쉬운 요즘에는 이렇게 종류별로 많지는 않은데 제가 2013년 때는 진짜 얘네들이 강풍이 불어갖고 그때 종류별로 그래서 다 구입을 해갖고 제가 키웠던 립스틱입니다. 근데 잘 크다가 올해 고생을 한 거죠. 보니까 흙도 이게 세월이 가면 흙이 없어져요. 화분에 있는 흙이 유실이 되고 이제 물 주고 그러면 유실이 되고 또 밑에 구멍에서 빠져나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심었던 흙보다 한 3분의 1이 줄은 것 같아요. 3분의 1 좀 넘게. 줄고 또 화분은 또 이제 얘네들을 뿌리는 자라고 흙은 줄고 분갈이는 안 해주고 올여름은 더웠지. 그래서 입장을 좀 많이 줄이고 무른 잎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묵은 제가 립스틱을 한번 분갈이를 해봤는데 이렇게 아주 잘 자란답니다. 올해 좀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도 한번 키워보세요. 예쁜 색을 많이 내고 작년에 되게 예뻐갖고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때는 얼굴이 되게 컸었죠. 저도 올해 이렇게 조그맣게 줄인 얼굴을 처음 보는데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얘가 입을 그렇게 줄인 적이 없고 키워나가는데 계속 줄여갖고 왜 줄였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흙이 많이 없네요. 흙이 많이 없었어요. 이렇게 오늘 얘 원인을 알았네요.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꿀하루 되세요. 빠이바이.